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좀 제한적인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3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40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1.9% 넘는 좀 큰 오름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국내 연구진이 양자 컴퓨터 기술 관련해서 신기술을 좀 소개하면서 관련한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오늘 장 오름세를 크게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KCS 역시도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8,03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시장 흐름 대비 요즘에 좀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됐습니다. 일라이 릴리 회장의 인터뷰가 있었죠. 이제는 주사기의 시대가 끝나고 먹는 비만약으로 살 빼는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대두가 되면서 인벤티지랩이 오늘장 12% 넘는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 펩트론 그리고 올릭스 역시도 오늘장 좀 크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 월요일장이 또 쉬어갑니다. 우리가 또 화요일부터 어떤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장이 탄력을 받았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쿵짝쿵짝 네 박자에 딱딱 맞는 종목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또 잘 잡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쿵짝쿵짝 네 박자의 남자 오경식 오늘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뭐 장이 좀 많이 힘든데 오늘 같이 저와 함께 또 다음 주 장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에 또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추석 때 연휴 이후에 두 번째 연휴를 맞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런 급락세를 연휴 이후에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이제 우리 주가가 굉장히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 직후에 이렇게 큰 어떻게 보면 하락이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그 해답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귀여워요 할 때 5959 참여 코드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경식이라고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이번 주 장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간에 결국은 이 시장 지수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근 장 어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같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같이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이 8월 달의 저점을 제가 지난 방송 나왔을 때 이때쯤에서 이게 깨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반대 매매라는 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떤 좀 잠재 매물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최근 지금 차트에서 본다면 사실은 큰 상승 추세를 지금은 약간 이탈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기술적 V자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아주 긴 차트에서는 이번 그 반대 매매를 잘 소화하고만 만나면 그 다음 추가 상승이 다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신다면 코스닥 쪽은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5일선을 아직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시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회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악재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금리 문제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잡히지 않는다. 계속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JP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7%대 금리를 대비하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7%대라고 하면 고작 2년 전, 3년 전 제로금리에서 거의 7배 이상 오른 거겠죠. 그래서 이자가 예를 들면 100만 원 나오던 사람이 7%대 금리라면 거의 7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가 결국은 다시 나오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국채 금리 올라가니까 연준 내부에서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는 걸 좀 자제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금리 레벨로 계속 유지되고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2025년, 2026년에는 지금 금리보다는 좀 더 떨어진다라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공포감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 계좌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점도표라는 건데 이 FOMC, 이 파월이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 것 같니? 라고 이 점을 찍어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건 뭡니까? 그래, 5%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걱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게 걱정일까요? 당연히 부채가 많은 기업,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소비재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제 자동차 이런 기업들은 사실 조금 위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결국은 롱텀으로는 다시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시간을 견딘 기업들은 이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는 훨씬 더 좋은 레벨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코스피 PBR 밴드입니다. 코스피 PBR 밴드가 기본적으로 0.9 정도면은 되게 낮은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0.9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2,400 정도, 2,430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3%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2,400을 찍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낙폭이 대부분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이냐? 다음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의 힌트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제 어떤 게 나왔죠? 어제 바로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가 뭐냐? 자, 여러분들 신용 써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뭐 신용이 위험하다 하니까 많이 안 쓰시긴 하겠지만 신용이든 미수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떤 대출을 끌어서 주식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강제 천상당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 매매 시간표가 돌아다닌다고 하죠. 보통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장전 동시효과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9시쯤에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시 반쯤 한번 나오고 1시나 2시쯤에 스탁롯 반대 매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시쯤에 이제 내일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미리 파는 손절매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 매매가 바로 어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신용 잔고를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이제 20조 대, 신용잔고가 20조 대 레벨이었죠. 그런데 추석 끝나고 나자 바로 거의 19조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이 레벨이 과연 안전한 레벨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은 조금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겁니다. 오늘도 어느 정도는 신용 잔고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 한 신용 잔고가 한 19조 미만으로 한 18조 초반까지만 떨어져 준다면 오늘 최근의 급락은 다 끝났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어제 그 지수 차트입니다. 지수 차트 속에서 반대 매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연히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가 나와서 제가 오늘 갖고 나왔는데요.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 어제 지수 차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전에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투매가 나오죠. 이게 뭐냐? 첫 번째 오전에 나오는 반대 매매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죠. 그럼 왜 이런 반등이 나오느냐? 바로 이런 저점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있다. 또는 저점에서 매수한 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미들이 남들이 손절 나가는 것들을 다 받아서 올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수가 바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이 사람들은 단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죠?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도 야, 이거 더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도 같이 팔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공포죠. 그래서 공포가 나오면서 뭐가 되죠? 투매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가 바로 이 반대 매매 나오는 시장의 딱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반대 매매 같은 경우에 오늘은 어땠느냐 봤을 때 자, 아침 부분에 조금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가로 갈 때 어제와 차이점이 뭡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나왔던 이 저가 부분을 종가 때 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침에 여기서 뭐가 나왔죠? 반대 매매 안 당하고 나서 살았어 라고 했던 애들이 여기서 다 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깨끗하게 쓸려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파도에 쓸려 나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종가가 오늘 장중 저가 대비 막 팍 빠진 것도 아니고 막판에 올려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사실 다음 주 증시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지금 지수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수의 레벨이 중요하냐? 반대 매매를 다 털고 가는 지수냐? 아니면 반대 매매가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 나오는 지수냐라고 했을 때 지수가 반대 매매가 확실하게 나오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다 손절이 나갔다 보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태죠. 이게 바로 수급이 이제는 매수 우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V자 반등이 나오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지부진하게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이것은 제가 이제 앞으로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대체적인 그냥 기본적인 그림,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는 자, 화요일 날에 주중에 만약에 악재가 나온다.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든지 뭐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죠. 실업률이나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만약에 나쁘게 나온다면 화요일 날에 어제와 같은 반대 매매 상황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요일 날이 정말 저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점이라고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반대 매매 당해 보셨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화려해서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봤는데요. 반대 매매를 당하는데 보통 2, 3일이면 당합니다. 왜냐? 이틀 안에 내가 이 돈을 채워넣지 못하면 그냥 은행에서 바로 강제 청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버틴 사람들은 오늘은 살았어요. 그러면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신용으로 갖다 반대 매매에 당할 만큼 빠진 사람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말에 악재가 나오게 된다면 화요일 날에 주가는 떨어져서 시작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이 신용잔고들이 싹 쓸려 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잔고 싹 쓸려 나가니까 어떡하지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는 겁니다. 뭐냐? 더 이상 신용으로 갔다가 빚을 내서 산 개미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돈을 가지고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얘기겠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도 V자로 갔다 아주 강하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은 자, 화요일 날에 투매가 나온다면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화요일 날 투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에
비중을 조금 줄이십시오. 줄이신다면은 조금 더, 왜냐? 화요일 날에 제대로 된 투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추가적인 투매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또 더군다나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제가 더 사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 화요일 날 강한 투매 그러면 무조건 매수. 근데 약한 투매 그러면 뭐죠? 매수를 1분의 1, 1분의 3 정도만 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요즘 워낙에 좀 장이 어렵다 보니까 나 물려 있는데 하시는 걱정 많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까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사실상. 여유, 실탄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래 더 빠지면 내가 사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물려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오늘 다행히도 이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요게 이제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때쯤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죠? 이재명 기각이 나오면서 거의 하한가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저희는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이렇게 거래량 없는 급락. 지금 지수 상황이 딱 그거지 않습니까? 종목들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일봉 차트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거래 대금이 확 마른 상태에서 빠진 케이스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절할 타이밍 넣고 내가 손절할 타이밍이 없었다? 당연히 세력도 손절할 타이밍이 없었다. 큰 개미들도 손절할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임의적으로 올리면서 주가를 이제 기술적 반등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양자 테마라든지 또 초전도드 테마가 올랐죠. 뉴스 내용 보시면 엄청나게 대단한 뉴스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주 막 상한가 가고 뭐 신성델타테크 막 10%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이런 수급 공백,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상황에서 작은 뉴스만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근데 거래량이 없는 하락에서 누가 털렸죠? 신용을 쓴 개미들이 털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세력들이 뭘 하죠? 조금씩 호가에 힘만 실어준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때 하락이 나왔지만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느냐. 자, 요거는 부국철강 30분봉 차트입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투매가 나왔는데 자, 요 차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세력의 흔적을 봐야 됩니다. 어떤 흔적? 자, 이게 정말 끝나는 차트다. 나 더 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와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매물을 즉 손절이 나가는 물량,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물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은 하락 이후에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이 얘기는 뭐냐? 세력이 안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눌림목이 나오죠. 아주 정석의 차트입니다. 눌림목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슈팅이 나옵니다. 그런데 슈팅이 나올 때 여러분들 이런 슈팅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수익권까지 와요. 또는 약손실권까지 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이거 상한가 가겠는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렇게 약한 장에서는 여러분들 욕심을 반으로만 줄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권 또는 약손실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옵니다. 자, 이 차트 안에서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자, 세력들은 이 갭 부분에서도 세력들은 손을 못 쓴 상태에서 빠졌죠. 그렇다면 세력들은 최소 나오려면 어디 정도에서 나와야 되겠죠? 갭 정도는 채워주고 나온다는 게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던 그 갭 매움의 현상이겠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갭을 메웠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뭘 생각하죠? 돌파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기다린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엔 주가가 다시 빠져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겠고, 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자,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은 뭐 물론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이제 갭락으로 빠졌던 케이스가 있고 요거는 이제 거래량 없이 슬슬 흐르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자, 거의 한 달 동안 한 40% 정도 뺐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붙지가 않아요. 왜냐? 좋은 거 다 알아요. 이 기업이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 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가 빠지니까 조금 팔고, 주가 빠지니까 조금 팔고. 근데 물량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 내가 이거 다 팔 생각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 거겠고요. 그러면 고점 대비 거의 한 40%를 빼게 되면은 웬만한 단타 개미들, 단타 하시는 분들, 차트 하시는 분들은 다 손 털고 나옵니다. 만세 부르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 다음에서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공포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 되게 좋은 기업인데?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다? 아, 드디어 반등의 시작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이 기업을 잘 모른다.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반등에서 야, 내가 물렸던 데까지 기다리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반 정도는 파시면서 약손실로라도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반등장에서 이런 급격한 투매가 나오고 반대매매가 나온 그 다음에 반등장은 어떤 테마가 오를지도 모를 뿐더러 특히 여러분 종목들 말고도 더 좋은 종목들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체 매매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오는 종목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차트적으로 보면은 직전에 양자 컴퓨터 물렸던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이 종목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지금 기회를 줄 때 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좀 물려 있어서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과 더욱더 자세한 소통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5959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과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전문가님께서 이 거래량이 없을 때 급락이 나오면 우리가 좀 자극적인 재료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테마들을 보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테마 좀 갖고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나 초전도체 테마들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약세장에서는 그런 테마들이 움직이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이제 수급적으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런 약세장에서는 아무도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하나가 그냥 딱 땡겨주면, 내가 확 양봉을 만들어버리면 너도 나도 막 개미탑을 쌓으면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종목에 추격 매수라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바로 다음 거를 보면 돼요. 다음에 뭐가 오를지.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종목들도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서 가져갈 종목들도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물론 양자 테마주들, 초전도 테마주들 좋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못 잡으신 분들은 이것을 상한가에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죠. 왜냐? 이런 하락장에는 물방고기만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오르는 종목에 너무 목을 매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종목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우크라이나 테마,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당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테마. 왜냐? 이제 좀 있으면은 배당 시즌입니다. 뭐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11월 전에만 좀 매매를 해놓으시면은 12월 배당 전에 슈팅 한번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져가 나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아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자동차 얘기죠. 자, 자동차 부품주들 차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기아랑 현대는 좀 달라요. 왜냐? 일단은 실적이 좋습니다. 왜냐? 수출이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출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 하시잖아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동차 사실 잘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떤 포인트로 갖고 나왔느냐. 이 자동차가 계속 잘 될 거다. 물론 현대와 기아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24년이면 미국에서도 자동차 생산, 전기차 생산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오늘 갖고 나온 포인트는 배당 관점으로 가져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아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배당금을 약 한 5천 원 정도 줍니다. 지금 기아의 주가가 8만 5천 원이고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이 5.7%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적금 들면 이만큼 더 나올 수 있지만 적금은 1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달만 버티면 5.7% 배당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당 이것 때문에 들어가? 라고 하죠.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들 배당 종목들 하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배당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배당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5% 먹자고 들어갔다가 더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배당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자, 이미도 좀 주가가 좀 오른 상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6%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가시겠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85,200원인데 요게 한 6% 정도만 오르면 그냥 깔끔하게 나오자는 얘기입니다. 별로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 배당액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고금리니까 배당으로도 좀 챙기자. 이 얘기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85,000원이니까 요거 한 6% 정도 생각하면 얼마죠? 한 92,000원대겠죠? 그럼 92,000원대면 대략 한 요 정도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쯤에 쓱 팔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런 기아 같은 거 꼭 기아뿐만 아니라 배당 종목들 그런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뭐 배당 쪽에서 조금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은행주들이 있는데 사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한폭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또 비슷한 관점으로 절대 배당까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배당 전에 슈팅이 나오면 그냥 팔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사우디 얘기,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우디 이제 가잖아요. 10대 총수들 이재용 추석 때 갔다 온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정의선도 갑니다. 다 갑니다. 10대 총수들이 빈살만 앞에서 이렇게 무릎 딱 꿇고서 저한테 수주 좀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연휴가 끝나게 된다면 이제는 쉬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도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옴시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오늘도 관련주들 종목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에서 그냥 네옴시티라고만 쳐봤습니다. 네이버에서, 네땡에서. 근데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보통은 뉴스 나오면 팔아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 말고요. 네옴시티 같다는 뉴스가 나와야 좀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 좋은 점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원래 네옴시티 테마주들이나 사우디 테마주들이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SY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것도 네옴시티 사우디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 네옴시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약세장에서는 욕심을 2분의 1로만 반으로만 줄여도 많이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우리가 상한가 특급 배송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상한가를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먹고 나온다. 내가 5% 배당 수익, 내가 은행에 넣는 이자의 한 3, 4배만 먹으면 나오자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 테마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맏형인 존재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일 주총에서 이제 합병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합병을 하게 되려면 이제 주가를 조금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바이오주들이 약간 그게 있죠. 좋은 섹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이나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직전에는 뭐 비만약 같은 경우도 올랐고 이 바이오 쪽이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모멘텀이 있는 아이들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셀트리온도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수가 많이 빠지면 뭐가 들어오겠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럼 패시브 자금들이 이상한 1000억짜리 종목 살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시총 큰 종목을 살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에코프로나 또는 이런 셀트리온 그룹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기술적 반등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찬바람 불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배당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고요. 정재계의 또 사우디 방문 이슈가 있죠. 네움시티 관련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합병 이슈에 따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테마들, 장바구니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 우리 전문가님 이름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쪽에 화면 상단에 나와 있으니까요. 문자, 유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고요. 혹은 무료 통신비로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가까이 화면에 갖다 대신 이후에 이 링크를 터치하면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이렇게 뜹니다. 5959 네 자리 입력하시면요. 바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얻어가시고 우리 오경식 전문가님이 전해주시는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바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좀 기회는 지금 잡아봐야 될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장바구니 종목 얘기를 바로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물론 더 안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반대매매 한 번 정도 그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간만 볼 필요는 없죠. 왜냐, 지금은 조금 용기를 내서 사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오늘 갖고 오는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사실은 추가적인 하락 한두 번 정도만 더 나온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타임특가 종목을 갖고 왔고 갖고 올 종목은 오늘 퓨처캔과 금양 그린 파워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리뷰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약한 장에서 혼자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매매한다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힘드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첫 번째 종목은 유신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자랑하려고도 갖고 나온 종목이 있고 먹을 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갖고 나왔습니다. 자, 내용은 결국은 이건 우크라이나 테마, 사우디 테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랑 우크라이나 의회랑 이제 계속 이런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우디 쪽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우디가 이제 좀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유신도 사우디 쪽에서 합류한 기업입니다. 댐 만들고 이런 걸 다 유신이 하다 보니까 요 사우디 쪽 네옴시티 테마 이슈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9월 달부터 계속 사람들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야 이거 먹을 거 없을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지수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몰리면서 슈팅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조금만 버린다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때 말씀을 드리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 이틀, 이 거래일 뒤에 상한가를 갔고요. 눌림이 있는 다음 제가 또 추석 직전 방송에서 요거 아직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오른 상태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항상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거래량이 1000억이 터지고 나서 쭉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급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신용 잔고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종목 신용 잔고율이 요 직전 상한가 갔을 때 9%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이제 10%가 만땅인데 거의 꽉 채운 건데 10%대에서 최근에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신용잔고가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확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잔고가 빠져야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르는데도 신용잔고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차트로는 일봉만 갖고 나왔지만 주봉,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굉장히 멋진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대략 한 이런 원형 바닥을 그리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겠고요. 그래서 이 과거 역사적 고점 6만 원대를 요 양봉 한 방으로 갖다 쑥 뚫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 있는 종목이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네 박자에 다 맞는 종목입니다. 왜냐? 실적이 좋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건설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SOC 쪽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6천억 이상 빵빵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이슈라든지 또 사우디의 실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이 기업은 기존 건설사들과는 다른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종목은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사실은 되게 애정이 많은 종목인데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주고요. 6화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투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올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약간 대응책으로 말씀드리는 거겠고요. 최근 뉴스를 한번 보시죠. 그렇다면은 딱 보시면 딱 아시다시피 6화의 기한으로 객실이 만실이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고 명동 돌아다니시면 뭐 보입니까? 중국말이 들리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중국말이 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만 실적은 이 사람들이 지금 숙박을 쓰고 지금 돈을 쓴 것들이 모아져서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기 보고서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기 보고서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좋은 거 아는데 이거 말고도 살 거 많잖아 하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는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유커들이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라면은 요거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여러분 이것만 보세요. 결국은 이게 이제 제주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의 방문객과 드랍액 추이입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적자, 거의 상폐돼가는 위기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드디어 유커들이 오고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오면서 드디어 이렇게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적주를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긴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 아찔하죠. 예, 차트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거의 초창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 20%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투매가 나온 다음에 이쪽 부근에서 요거 이제 매수 구간이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어떻게 됐죠? 바로 이 추석 시즌이 오면서 투매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악재 뉴스가 나오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질 때는 악재 뉴스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좋은 뉴스도 많지만 내가 그냥 악재 뉴스만 보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반대죠. 악재 뉴스가 나와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라고 생각하죠. 이 얘기는 지금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 기업의 방향성이 잘못됐습니까? 유커가 언제든지 오고 있고 외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카지노가 굴러가고 있는데 적자인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셔야 되겠고 특히 이 구간이 언제죠? 이 구간. 이게 바로 이 한알령이 해지되기 전 구간입니다. 이 얘기는 한알령 해지되고 나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의 하락은 이 과거 구간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이 얘기 뭐냐? 단체 관광이 풀리기 전까지 주가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단체 관광이 다 풀리고 나서 주가보다 더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 이 직전 과거는 어떤 거였죠? 적자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구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구간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공포로 인해서 던졌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슬슬 다시 매수 구간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이센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특가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고요.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박자 종목이 딱 맞는 종목이 있고 자, 오늘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연속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업체인 건 모두가 알죠. 그런데 이제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 카카오에서 아이센스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과거에 이 아이센스를 말씀드리면서 분석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카카오 헬스케어와 아이센스가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다라는 거고 물론 이게 뭐 당장 산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센스에 대한 어떤 이 아이센스라는 기업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오플로우라는 게 혈당 인슐린 넣어주는 걸 하면서 주가가 1조까지 갔던 기업이 있었죠. 그런 만큼 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매각 이슈가 인수 이슈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이 기업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확실한 소문은 아니지만 뭐 대략 매수가가 이 카카오가 제시한 매수가가 한 2조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카카오한테 팔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외국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국내 1호로 인증받은 기업이고 또 그 인슐린을 넣어주는 기계까지 만드는 기업을 굳이 카카오한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몸값 올려가면서 올려야죠. 최근에 알테오젠이 뭐 때문에 올랐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머크한테 팔린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인재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차트를 본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때쯤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랐죠. 그러고 나서 쭉 빠졌죠. 이때 빠졌을 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뭐냐? 비만약 테마 고점 찍고 쫙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수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이 빠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카카오 뉴스로 인해서 60일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두 가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들고 계신 분들은 기업의 가치가 바뀐 거 없죠.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카카오가 이거 인수한다고 얘기까지 나온 상태죠. 카카오한테 안 팔면 다른 한테 팔면 돼요. 그러면 이 기업은 좋은 기업이니까 홀딩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기업을 보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60일선 확실하게 돌파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0일선 돌파를 한번 하면서 그 과거에 이 물려있던 구간에 있던 개미들이 좀 털렸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방송에서 타임특가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네옴시티 관련주 유신, 그리고 유커 관련주죠. 롯데관광개발, 이어서 아이센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어서 좀 재공략을 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오경수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신 뒤에 링크를 터치하고 5959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문자 주셔도요. 링크 통해서 똑같이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네 박자의 재료, 수급, 그리고 차트, 또 한 가지 뭐였죠? 실적까지 네 박자에 딱딱 맞는 종목을 이제는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앞으로 사야 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길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갖고 온 종목에 대해서만 이름명만 기억하시고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 종목 얘기 이거 뭐였는데 궁금해요라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천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남성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 전립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먹게 되면은 전립선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거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전립선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뭐가 되죠? 전립선 암이 생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전립선 암을 치료해주는 약과 진단해주는 진단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의약품 개발 업체고요. 요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일라이 릴리, 비만약으로 유명했던 일라이 릴리에서 요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를 2조에 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요 종목 같은 경우 이 뉴스입니다. 바로 일라이 릴리에서 10월 3일 날 포인트 바이오 파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을 1조 9천억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포인트 바이오 파마가 이 뉴스 나오자마자 84%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총이 1조 8천억입니다. 이제 1조 9천억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주가는 오르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엔도사이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엔도사이트. 이게 바로 이제 노바티스라는 업체가 사갔는데 노바티스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노바티스에서 엔도사이트 똑같은 약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을 2조에 샀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방사선 의약품, 전립선 암 관련된 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2조 정도의 밸류는 받고 있다라는 거겠고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퓨처캠 시총이 얼마죠? 퓨처캠 시총이 지금 3,160억입니다. 물론 우리가 임상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로 볼 수 없겠죠. 또 파이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레벨로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일라이릴이나 노바티스 그 유명한 빅파마들이 2조의 이 방사선 의약품을 사가고 있다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 지금 이 플루빅토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바틱스가 엔도사이트를 2조에 주고 사서 만든 이 전리산 치료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이 2.4조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죠. 그런데 이 시장에 지금 퓨처캠이 진입하고 있다. 그것도 지금 이상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이게 이제 퓨처캠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그냥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퓨처캠 같은 경우에 치매 관련주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치매 관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립선 쪽이겠고요. 전립선 암 관련돼서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 약을 만들고 있겠고요. 요게 지금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러면 어떤 상황인 거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 바이오 파마에서 팔았던 스플래시 요 약이 임상 3상인데 2조에 팔렸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플루빅토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약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임상 2상에서 2조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갖고 있는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지금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2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단순히 따졌을 때 물론 임상 3상으로 가면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 지금 2조에 팔린 기업과 2조에 팔린 기업과 지금 시총이 3천억인 기업과의 그 격차가 좀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퓨처캠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진단제와 전립선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그래프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승인난 플루빅토라든지 팔라이팔리 같은 진단제의 매출 추이인데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 없던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가 먹으면 생기는 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장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퓨처캠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 재조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래대금 많이 안 터진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네 박자에서는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피어 기업들 그러니까 이런 뭐 엔도사이트나 또 포인트 바이오 파마가 2조에 팔렸기 때문에 이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대략 이 정도는 받겠지 않겠냐라면서 매매를 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조금 더 깊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14일 날 고점을 찍고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지금 어떤 시장이죠? 그냥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는 시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지켜줬다는 것이 이게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었다. 지켜주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요거 매매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을 반만 내버려 두셔라. 이런 거 종목 다 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차근 조금 사보고 올라가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 15,000 라인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종목 금양 그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타임특가 종목 2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그리고 퓨처캠에 대해서 나도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5959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장 쉬고 화요일 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